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국회를 찾아 일산대교 무료화 예산 20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도 본 예산에 이미 200억 원을 반영하고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완전 무료화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경선 기자입니다. 한강의 29개 다리 중 유일하게 요금을 내고 있는 일산대교입니다. 시민들은 다리를 지날 때마다 1,200원의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일 김동연 도지사와 김포, 고양, 파주 국회의원들은 내년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재정 지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서는 연간 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200억 원의 예산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김포, 고양, 파주시가 분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경기도는 200억 원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고 국비 100억 원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비를 해주기를 요청을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상임위에서 100억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행료 지원과 관련한 기초지자체의 입장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김포, 고양, 파주시와 비용 분담을 협의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포는 이제 처음부터 긍정적이었고 좀 국비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그다음에 파주하고 고양은 이제 반대 의견이었는데 파주는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고양은 좀 부정적이었는데 계속 부정적인데 지금 국비가 확보됐다는 사항을 저희가 부단체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가서 최종 다시 그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는 17일 국회를 찾아 국비 20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했던 것이라며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국비 200억 원이 확보되면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 없이 완전 무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예산안 심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배경성입니다. 제3보급단 이전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부평구 산곡동 일원 제3보급단 이전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내년 8월까지 진행됩니다. 제3보급단 이전 사업은 지난 2019년 인천시와 국방부가 군부대 재배치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등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으며 2023년 4월 인천시와 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체결이 이뤄졌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 민간 참여자 공모가 유찰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됐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DRT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DRT,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가 법률상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돼 국가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부천 옥길 범박지역에서는 부족한 대중교통 공급을 똑버스가 대체했지만 지자체 재정 한계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부천 똑버스가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현재 4대에 불과한 운영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주민교통 편익이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천시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767억 원이 증가한 2조 5,145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임산부 맘편한 택시와 초등 입학준비지원금 등 아이 키우기 지원 사업과 노인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복지 분야 예산을 늘렸습니다. 인천시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내년 1월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세계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이나 적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해 재난이나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을 제외하고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되 생활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6년 1월 1일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과 환경부는 소각장 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유예 방안까지 논의했는데요. 결국 예정대로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소각시설 계획이 확정된 경우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부분 직매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를 통해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유예 논란이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직매립 금지를 정한 게 전제가 자원순환 정책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의미는 지금 잘 보이지도 않고 퇴색된 것 같고 결국엔 지금 진전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참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예견이 됐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던 사업인데 왜냐하면 생활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를 하려고 하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소각장 같은 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소각장 시설이라고 하는 게 환경 기초 시설로서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환경 기초 시설들에 대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동안 준비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하는데 이미 그 제도가 마련이 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4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내년이면 이제 5년 차 들어가는데 이거는 결국엔 환경부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결국은 그걸 해야 되는 지자체, 특히 서울, 경기도, 뭐 인천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그동안처럼 대응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상황은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인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인천시 자료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에 비해서 지금 쓰레기가 한 35% 정도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35% 줄였다 해서 추가 소각장이 필요 없는 거냐? 그럼 결국에는 광역 소각장이 적어도 3개 정도는 필요한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쓰레기가 아무리 줄었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느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준비위원회든 뭐 선정위원회든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지만 딱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뭐 경기도에야 좀 여유가 좀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발생하는 쓰레기가 한 3,400톤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소각하는 게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게 2,000톤 정도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절반 정도에 대한 부분에 대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00톤 정도가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마포 소각장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지금 벽에 부딪힌 상황이고 소송에서 또 1심에서 진 상황이에요. 물론 인천 시민 입장에서는 다른 보다 좀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천 또한 답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가장 큰 서울의 상황을 고려 안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민간 소각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불가피하게 임시로 민간 소각장을 활용할 수는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민간 소각장 쪽으로 앞에 공공 소각장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대안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잖아요. 뭐 환경운동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우려가 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물론 뭐 잠깐 민간의 도움을 좀 받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간이라고 하는 곳은 실제로 수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걸 민간에 위탁을 해서 처리한다라고 하면 민간 시설들은 이제 확장을 해야 될 거고 일정 정도 벌이가 되기 위해서 쓰레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행정에서는 실제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민간 입장에선 쓰레기를 줄일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쓰레기가 많이 들어올수록 처리하는 비용을 본인들이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자원순환 정책 전체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뭐 선택은 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것 또한 명확하게 사회적인 약속. 근데 요즘 사회적인 약속이 행정 간의 한 협의도 지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특수교사의 사망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비상대책위는 오는 19일 남동경찰서에 인천 특수교사 사망 책임자 처벌을 위해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그동안 인천시 교육청은 특수교사 사망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비대위와 인천 시민 요구에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인천시 교육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고인의 기일인 10월 24일에 맞춰 1,024명의 공동 형사고발인 모집에 나선 상태입니다. 앞서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경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24일 숨졌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외에도 통학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학생 6명을 수시로 지도하고 매주 29교시의 수업과 행정 업무까지 함께 맡는 등 경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 한 해 인천항을 찾은 크루즈가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기항 15항차, 모항 15항차 등 모두 30척의 크루즈가 인천항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항에 입출항한 여객 수는 71,233명입니다. 올해 마지막 항차로 5만 5천 톤급 호화 크루즈선 세븐시즈 익스플로러가 지난 15일 인천항에 기항했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승객 715명이 탑승했으며 이들은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을 관광한 뒤 출항했습니다. 내년 크루즈 첫 항차는 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20일 오후 3시 18분 경기 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합니다. 경기 기후위성 1호기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인데요. 도는 발사 상황을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할 계획입니다. 경기 기후위성 1호기는 약 500km 상공에서 경기도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식생 변화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인데요.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경기 기후위성 발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의지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11월 9개 고급 평준화 학군 배정을 위한 추첨을 이어갑니다. 학생 배정의 첫 출발이 되는 수험번호 기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7일 직접 추첨했습니다. 이어 학교별 기점과 간격수는 20일에서 26일 사이 각 학교장과 학교 운영위원장이 추첨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런 방식을 거쳐 내년 1월 6일에 고등학교 배정 대상자를 확정 발표하고 학생별 배정학교는 같은 달 2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다음 달 19일까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고교교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고교학점제 미리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소속 고교교사 27명이 강사로 나서 사전 신청한 72개 중학교를 찾아가 대면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내용은 고등학교 생활변화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이해, 과목 선택 방법과 대입 전형 연계 전략, 주요 대학의 2028학년도 전공 연계 과목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꿈들의 공동교육과정과 인천 온라인학교, 꿈이음 대학 등 인천시 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지원 사업도 함께 안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대책은 기습적인 강설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도는 먼저 지방도 등 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도로 19,961km에 대해 제설 대책을 수립하고 제설 차량 2,194대, 제설 장비 3,298대를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